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삼성전자 AI팀에서 빅스비 캡슐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조윤희라고 합니다. 제가 올해로 삼성전자에 입사한 지 12년 차가 되는데요. 입사한 이래로 이렇게 큰 행사에 처음 참석한 데다가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발표하는 게 처음이라서 굉장히 떨리고 의미가 있는데요. 오늘 무척 떨리지만 최선을 다해서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황효식님께서 빅스비와 시작하기라는 세션을 통해서 빅스비를 처음 개발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오늘은 빅스비를 더 똑똑하게 만드는 노하우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께 좀 더 다양한 빅스비의 기능을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먼저 간단하게 빅스비 캡슐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빅스비를 통해서 화면을 어떤 식으로 구성할 수 있는지, 그리고 빅스비가 제공하는 기능들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빅스비에서 제공되는 라이브러리 캡슐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빅스비 캡슐이 어떤 것인지 간단히 이야기하고 지나가려고 하는데요. 빅스비 캡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앞서서 많이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간단히 얘기해서 빅스비를 통해서 사용자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단위를 의미합니다. 개발자들이 어떤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빅스비 플랫폼을 기반으로 작성한 모든 것들의 집합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런 빅스비 캡슐은 여러 가지 파일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빅스비 캡슐의 구성 요소를 보면 간단히 다음과 같은데요. 먼저 컨셉과 액션을 정의한 모델 파일들이 있고요. 사용자에게 보여주는 화면 구성을 위한 레이아웃과 응답 메시지를 정의한 다이얼로그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말하는 자연어를 처리하기 위해서 추가해 놓은 보캐뷸러리와 트레이닝 데이터가 있고요. 그 외에도 나의 캡슐의 이름이라든지 아이콘이라든지 서비스할 언어 설정 또는 내 서비스의 소개글 같은 것들을 정의해 놓은 정보 파일들도 있습니다. 이런 파일들의 집합체는 여러분께서 빅스비 스튜디오라는 개발 툴을 사용해서 만드실 수가 있고요. 그 툴에서 개발도 하시고 테스트도 하시고 나중에는 빅스비 서버에 배포를 해서 실제로 그 캡슐들은 클라우드 기반으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이번 여러 가지 세션들에서 죄송해요. 동작의 흐름을 간단히 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사용자가 빅스비 클라이언트를 통해서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으신 발화 학습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자연어를 분석해서 사용자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아내게 되고요. 그 다음 여러분이 만들어 놓으신 모델링 데이터들을 통해서 어떻게 동작을 수행할 것인지 다이나믹하게 제너레이션이 되고, 그 후에 결과를 여러분들이 구현해 놓으신 UI 즉 레이아웃과 다이얼로그를 사용해서 오른쪽 화면과 같은 화면을 구성해서 사용자들에게 보여지게 됩니다. 빅스비에서 캡슐 개발하실 때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 바로 개발자 여러분들께서 뭔가 머신러닝이라든지 자연어 처리 방법 아니면 알고리즘, 심지어는 안드로이드 앱을 개발하는 기반 지식 같은 게 없으셔도 쉽게 개발을 시작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저희 스페이스 리조트 캡슐인데요. 저희가 빅스비의 기능을 소개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만든 예제 캡슐입니다. 우주 여행을 테마로 하는 거고요. 태양계에 있는 행성이나 위성에 위치한 리조트나 호텔들을 검색해보고 예약까지 하는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샘플 캡슐을 기반으로 빅스비의 기능들을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빅스비에서 화면을 어떻게 구성하는지에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빅스비는 사용자에게 보여지는 화면을 빅스비 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희는 상황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크게 세 가지의 상황의 뷰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용자가 뭔가를 요청했을 때 그 결과를 보여주는 상황이 있을 테고요. 또는 사용자의 요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에게 무언가 입력을 받기 위해 어떤 걸 물어보는 상황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동작을 수행하기 전에 정말 하시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사용자에게 최종 확인을 묻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각 상황들을 저희는 리절트 뷰,
input view, confirmation view라고 하는 파일을 정의해서 화면을 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뷰는 크게 텍스트나 음성으로 응답을 해주는 영역이 있고요. 또 비주얼적으로 컨텐츠를 보여주는 영역이 있습니다. 각각의 영역은 다이얼로그와 레이아웃이라는 것을 정의하셔서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스페이스 리조트 캡슐의 예시를 한번 볼까요? 스페이스 리조트를 검색하는 시나리오에서 여러분이 컨셉도 만드시고 액션도 만드시고 또 비즈니스 로직까지 완성을 해서 테스트를 하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을 보실 텐데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어떤 뷰에 대해서 아무런 정의도 하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로우 데이터가 기본 화면으로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잘 보시면 뭔가 컨셉의 이름이라든지 프로퍼티의 내용들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런 화면을 빅스비가 제공하고 있는 컴포넌트들을 사용하시면 이런 식으로 비주얼적인 화면을 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화면을 어떻게 구성하는지 알아볼까요? 먼저 개발을 하시기 전에는 화면을 어떤 식으로 구성해야 되는지를 기획하는 단계가 필요할 텐데요. 정보의 종류에 따라서 또는 결과의 개수가 몇 개가 나올지에 따라서 효과적으로 화면을 구성하는 방법은 서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많은 결과를 보여줄 때는 중요한 정보의 어떤 요약 정보들을 리스트 형태로 보여주는 게 더 적합할 수가 있을 테고요. 또 하나의 결과를 보여줄 때에는 좀 더 디테일한 많은 정보들을 한 화면에 담아서 보여주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을 테고요. 스페이스 리조트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결과가 여러 개가 나올 때 이미지 카드 형식으로 대표 이미지랑 리조트의 이름을 간단하게 보여주는 식으로 기획을 해보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밑그림을 먼저 생각하고 난 다음에는 실제로 구현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화면을 구성하실 때에는 리절트 뷰라는 것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리절트 뷰라는 것은 간단히 말해서 어떤 컨셉에 대한 결과 화면을 이런 식으로 정의하겠다라는 것을 정의해 놓은 파일인데요. 예를 들어 지금 이 코드에서 보시면 스페이스 리조트라고 하는 컨셉에 대해서 이렇게 그리겠어 라고 정의를 해 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렌더라고 하는 영역 안에 정해 놓으신 부분이 실제로 화면의 컨텐츠 영역에 나오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결과가 여러 개일 때 리스트의 형태로 보여줄래? 라고 정의를 해봤고요. 그 안에서는 각각의 아이템에 대해선 그럼 나는 이미지 카드라는 컴포넌트를 사용해서 그릴래? 라는 식으로 정의를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정의를 해주시면 왼쪽과 같은 화면을 바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빅스비는 이런 식으로 간단한 이미지나 제목 같은 요소들의 값을 채워넣는 것만으로도 왼쪽 화면과 같은 화면을 구성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이런 컴포넌트들을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배치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화면을 뭔가 복잡하게 만들고 싶으실 수도 있고 그 화면을 구성하는 곳 안에 뭐 로직을 넣고 싶으실 수도 있고 또는 내가 동일한 패턴을 만들어 놓고 이거를 여러 화면에서 재사용을 하고 싶으실 수도 있을 텐데요. 빅스비는 이를 위해서 레이아웃 매크로라는 것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앞에서 보여드렸던 화면이랑 동일한 것을 레이아웃 매크로라는 것을 만들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를 정의하실 때는 파라미터도 같이 정의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파라미터라는 거는 이 매크로 화면을 그릴 때 전달된 파라미터의 값을 참조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이 예시 코드는 스페이스 리조트라는 컨셉을 파라미터로 받아서 아까랑 동일하게 이미지 카드라는 컴포넌트를 사용해서 그림을 그려주는 예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레이아웃 매크로를 만들어 두시면 여러 뷰에서 동일하게 재사용이 가능해집니다. 그럼 아까 만들었던 리절트 뷰로 돌아가 볼까요? 이 리절트 뷰에서 바로 이미지 카드라는 컴포넌트를 직접 사용했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아까 만들어 놓은 매크로를 사용해서 구현을 한다면 이런 식으로 아까 이미지 컴포넌트를 바로 사용하는 것 대신 만들어 놓은 매크로를 사용해서 구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매크로를 잘 활용한다면 코드 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빅스비는 다양한 컴포넌트들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사용하고 싶은 컴포넌트들을 골라서 뭐 제목이나 레이블 값, 이미지 같은 필드의 값을 채워주시기만 하면 이런 식으로 다양한 비주얼적인 화면을 구성하실 수가 있는데요. 빅스비는 다양한 사이즈의 뭐 이미지 카드라든지
표, 지도, 리스트, 혹은 뭐 썸네일 이미지가 들어간 카드 형식, 이런 다양한 컴포넌트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단순한 화면뿐 아니라 뭔가 복잡하거나 다양한 정보가 같이 들어있는 화면도 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사용자에게 입력을 받는 화면인데요. 빅스비는 대화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화형 서비스를 구성할 수가 있는데요. 시나리오에 따라서는 사용자에게 무언가를 물어보는 화면이 있을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스페이스 리조트에서 어떤 리조트를 검색을 하고 난 다음에 이 리조트 예약할래? 라고 했을 땐 숙박 날짜를 필수 요소로 설정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숙박 날짜가 필수인 경우에는 플랫폼에서 자동으로 뭔가 기본적인 입력 화면을 보여주게 됩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 같은 화면은 플랫폼이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입력 화면인데요. 이 상황에선 사용자가 뭐 12월 1일부터 3일까지 라는 식으로 말로 직접 입력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빈 화면을 이렇게 두기엔 너무 아깝잖아요. 빈 화면을 적절히 활용하시면 좀 더 사용성을 높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요. 빅스비는 이런 식의 입력을 위한 컴포넌트들도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렇게 되면 사용자는 동일한 상황에서 상황에 따라서 말로도 입력을 할 수 있고 터치를 통해서도 입력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런 입력 화면은 그럼 어떻게 구성하면 될까요? 입력 화면은 인풋 뷰라고 하는 파일을 통해서 정의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아까 리절트 뷰랑 유사한 형식으로 생겼죠. 먼저 컨셉에 대한 입력 상황인 어떤 컨셉에 대한 입력 상황인지를 정의하시고 그때 응답 메시지와 어떻게 화면을 구성할지를 정의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아까처럼 렌더라는 블럭 안에서 화면에 어떤 컴포넌트를 보일지를 구성해 보았는데요. 이 예시에서는 캘린더라고 하는 컴포넌트를 한번 사용해 보았습니다. 캘린더 컴포넌트는 이렇게 달력 화면을 띄워서 사용자에게 날짜를 입력받는 컴포넌트인데요. 이 예제에서는 제가 몇 가지 옵션을 좀 더 설정을 해보았는데요. 보시면 allow range라든지 restriction이라고 하는 제약 조건을 걸어서 기간으로 입력받는 컴포넌트를 띄울 거야. 또 하지만 과거 날짜는 선택할 수 없게 할래. 하이드 시켜놓는 식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보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초기 설정 값이라든지 뭔가 제약 조건이라든지 하는 설정들도 같이 정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코드를 작성하는 것만으로도 왼쪽 화면과 같은 화면을 바로 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빅스비는 입력 화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컴포넌트들을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는데요. 각 컴포넌트들은 저마다 설정값을 바꿀 수 있는 기능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최대값을 설정한다든지 아까처럼 입력에 제한을 둔다든지 기본값을 둔다든지 하는 것들이요. 그리고 입력 화면을 구성하실 때는 내가 어떤 종류의 입력 데이터를 받으려고 하는지에 따라서 그 데이터에 매칭되는 컴포넌트들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텍스트 타입의 컨셉을 입력받고 싶다라고 하면 왼쪽 상단에 있는 것 같은 텍스트 인풋 컴포넌트들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런 컴포넌트를 적절히 사용함으로써 여러분들은 빅스비의 사용성을 더 높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빅스비 디벨로퍼 스튜디오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들이 실제로 어떻게 동작하는지 간단히 살펴볼까요? 네, 이 화면이 빅스비 스튜디오인데요. 오늘 여러 번 보셨죠? 밖에서 부스에서도 또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제가 이 빅스비 스튜디오에 일단은 그 샘플 캡슐인 스페이스 리조트 캡슐을 한번 로드를 해보았고요. 왼쪽에 보이는 부분이 파일 익스플로러 영역으로 캡슐 코드를 관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캡슐 코드는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디렉토리로 구성되어 있고요. 액션과 컨셉이 정의되어 있는 모델 디렉토리에 이렇게 컨셉들을 정의해 두었고요. 리소스 폴더 안에는 사용자에게 보여주는 다이얼로그라든지 레이아웃, 또 각 언어별 트레이닝 데이터들이 들어가게 되고요. 각 액션에 대한 실제 임플리멘테이션 코드는 자바스크립트 형식으로 이렇게 코드 영역에서 구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코드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샘플 캡슐에 어느 정도 컨셉과 액션과 비즈니스 로직을 구현해 놓은 상태에서 한번 시뮬레이터를 띄워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뮬레이터를 띄워서 스페이스 리조트 찾아줘 라는 식으로 한번 실행을 해보면요.
아까 보신 것처럼 이런 로우 데이터가 기본 화면으로 나오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저는 아직 리절트 뷰를 만들어 놓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럼 이번에 한번 리절트 뷰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절트 뷰는 리소스 영역에서 정의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레이아웃 폴더에 이번에 저는 스페이스 리조트라는 컨셉에 대한 리졸트 뷰니까 스페이스 리조트 폴더를 만들어서 리졸트 뷰라는 파일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스페이스 리조트라는 컨셉에 대한 리졸트 뷰야 이렇게 정의를 하시고 렌더러 영역에서 어떤 매크로를 사용해서 화면을 리스트로 그릴래 이렇게 정의를 하실 수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매크로를 서머리라는 레이아웃 파일을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이미지 카드라는 컴포넌트를 사용해서 화면을 그릴래 이렇게 정의를 해 두시면 이런 상태에서 시뮬레이터를 다시 돌아가서 실행을 해보시면 이렇게 비주얼적으로 이미지 카드 형태로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빅스비가 제공하는 컴포넌트가 다양하게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레이아웃에서 제공하는 컴포넌트들을 이렇게 ESC 버튼을 누르면 드롭다운 형태로 제공하는 컴포넌트들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나는 이미지가 이렇게 크게 있는 것보다 타이틀을 더 중요하게 보여주고 싶어. 그래서 썸네일 카드를 한번 써보고 싶다라고 바꿔보시고 그때 타이틀 사이즈는 좀 다른 걸로 바꿔보고 싶어서 좀 작은 타이틀 사이즈를 정해서 시뮬레이터에 다시 돌아가서 동일한 발화를 테스트를 해보시면 이런 식으로 뷰가 바뀌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간단한 코드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비주얼적인 화면을 빅스비가 제공하고 있는 컴포넌트를 활용해서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빅스비 뷰를 구성할 때에는 먼저 보여주는 정보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화면을 구성할지를 기획을 하신 다음에 빅스비가 제공하는 컴포넌트들을 잘 활용하셔서 화면을 구성하시면 되고요. 그 와중에 재사용이 가능한 부분은 레이아웃 매크로라는 것을 활용하시면 보다 효과적으로 서비스를 만드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빅스비가 제공하는 기능들을 활용해서 이 스페이스 리조트를 조금 더 개선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4가지의 빅스비 기능을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제가 소개드리고 싶은 기능이 되게 많이 있기는 하지만 오늘은 되게 대표적이고 가장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스페이스 리조트 캡슐의 기본 시나리오는 검색인데요. 실제로 되게 많은 서비스들이 검색을 기반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화형 서비스에서는 뭔가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웹사이트처럼 한 번에 많은 검색 결과를 보여주고 사용자가 브라우징하게 하는 게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가볍게 결과를 확인하고 그 다음 단계로 대화를 이어가게 하는 게 더 좋은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앞선 예시에서 스페이스 리조트를 검색하면 이런 식으로 단순히 검색 결과가 리스트 형태로 나왔었죠. 이걸 보다 사용자가 좋아할 만한 것을 강조해서 보여준다면 어떨까요?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저는 몇 가지 선정 기준을 두고 상단에 추천 결과를 보여주도록 한번 바꿔보았는데요. 빅스비는 이런 구현을 뭔가 개발자가 직접 복잡한 로직을 구현하지 않더라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이라이트라고 하는 기능인데요. 개발자가 어떤 조건을 등록해 두면 가장 조건에 맞는 결과를 선정해서 화면 상단에 노출해주는 기능입니다. 그때 등록할 수 있는 조건들은 크게 2가지로 필터링 조건과 정렬 조건을 넣으실 수가 있는데요. 이때 정렬 조건은 뭔가 거리라든지 가격이라든지 점수처럼 뭔가 수치화가 가능한 항목을 넣으실 수도 있고요. 뭔가 사용자가 선호도하는 것, 선호도 순 이런 식으로도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플랫폼은 등록된 조건에 가장 부합되는 결과를 찾아서 하나를 선정해서 화면 상단에 보여주게 됩니다. 이때 빅스비가 제공하는 또 큰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사용자의 선호도를 학습할 수 있다는 건데요. 개발자가 컨셉을 모델링 하실 때에는
내가 모델링한 컨셉들 중에서 뭔가 사용자의 선호도를 학습하고 싶어 라고 하는 요소를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용자가 어떤 결과를 일관되게 많이 선택한다든지 또는 나는 이런 요소를 좋아해 라고 직접 설정을 해 놓은 게 있다면 빅스비는 이런 것들을 학습해 두었다가 하이라이트 항목을 선정할 때 그 요소로 사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 사용자가 한식 식당을 계속 선택을 많이 했었다면 나중에 주변 맛집 찾아줘 라고 했을 때 한식 식당을 추천해서 상단에 노출시켜주는 식으로 말입니다. 실제로 이것을 코드에서 정의하는 방법은 간단한데요. 스페이스 리조트 예시 캡슐에서 하이라이트를 한번 추가해 보았습니다. 하이라이트는 리절트 뷰에서 정의가 가능합니다. 결과를 뭔가 리스트의 형태로 보여줄 때 추가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하이라이트라는 키워드를 사용해서 추가를 하시면 되고 추천 항목을 정의하실 때에는 이 선정에 대한 설명을 표시하는 레이블 값, 또 이 선정을 어떤 식으로 화면에 구성할지를 UI로 보여줄지를 정의하는 부분, 그리고 실제로 어떤 조건으로 선정할지에 대한 조건을 설정하시면 되고요. 이 예시 코드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스페이스 리조트 컨셉에 하이라이트라는 프로퍼티가 있으면 그중 하나 그냥 선택하는 식으로 간단한 필터링 조건을 넣어 보았습니다. 원하신다면 조건을 설정하실 때 필터링 조건도 넣고 정렬 조건도 넣어서 이렇게 복합적으로 사용하셔서 더 복잡한 조건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 화면들은 저희가 실제로 빅스비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캡슐들인데요. 맛집 검색이나 호텔을 검색하는 시나리오 또는 항공권을 검색하는 캡슐 모두 검색 기반의 서비스인데요. 여기서도 사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하이라이트 기능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맛집의 경우에는 평점이 높은 식당을 찾아서 보여준다든지 현재 사용자 위치랑 가까운 매장 또는 사용자가 평소에 선호했었던 식당 이런 것들을 상단에 노출시켜주고요. 호텔에서는 최저 가격 호텔, 특가 호텔, 항공편은 낮은 가격대의 항공편 이런 식으로 어떤 여러분들의 도메인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선정 조건을 결정하셔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조건들을 등록하시면 보다 사용자에게 사용성을 높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아까 코드에서 이런 하이라이트를 어떻게 추가한지를 간단히 예시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아까는 검색 결과를 이런 식으로 리스트 형태로 보여줬었죠. 리절트 뷰로 다시 돌아가 봐서 리절트 뷰에서는 리스트의 형태로 레이아웃으로 화면을 보여준다는 식의 정의만 되어 있었는데 여기에 제가 하이라이트 영역을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하이라이트 선정 요소를 넣어 보았는데요. 추천 상품이라는 레이블을 넣고 하이라이트라는 프로퍼티가 있으면 선정할래 라는 필터링 조건을 걸어 보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이라이트 항목을 하나를 추가하고 난 다음에 시뮬레이터에서 동일한 발화를 테스트해 보시면 이런 식으로 한 가지의 항목이 추천되었고 나머지의 결과는 아래에 더 많은 결과라는 레이블을 통해서 이렇게 리스트 형태로 보여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하이라이트를 한번 더 추가해 볼까요? 저희 스페이스 리조트에는 중력이라는 값이 있어요. 데시멀로 등록되어 있는 값인데요. 한번 정렬을 넣어서 조건을 넣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그래비티라는 것을 솔팅해서 정렬하는 조건을 한번 넣어 보았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찾은 스페이스 리조트 중에서 가장 중력이 낮은 곳을 골라서 보여주게 되겠죠? 이렇게 코드를 넣으시고 바로 테스트를 하시면 네, 이렇게 두 가지가 선정되어서 보인 걸 보실 수 있겠습니다. 에어비앤비라는 곳이 선정이 되었네요. 이곳은 중력이 매우 낮은 곳이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하이라이트라는 코드를 사용하시면 여러분께서 뭔가 사용자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추천할 수 있는 것을 간단하게 구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기능인데요. 또 다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음성인식 서비스의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용자가 무슨 말을 할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사용자가 요청한 결과가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심지어 사용자가 말하는 어떤 입력값이 유효하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을 텐데요. 스페이스 리조트 캡슐에서 예를 들어서
금성 주변에 있는 주차장 있는 리조트 찾아줘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스페이스 리조트 캡슐이 이 주차장이라는 검색 기준을 지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왜냐하면 우주에는 차를 가져올 수가 없기 때문에 주차장을 지원하는 기능이 제공되지 않거든요. 그럴 때에는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처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외 상황에 대한 메시지를 보여주고 실행을 중단시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서는 전략이 달라질 수도 있을 텐데요. 때로는 사용자에게 아무런 결과를 보여주지 않고 이런 에러 메시지를 보여주는 것보다 그래도 뭔가 사용자가 좋아할 만한 거를 찾아서 보여주는 게 더 좋을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만약에 주차장이 지원하지 않는 검색 조건의 예외 상황이라면 주차장을 제외시키고 나머지 조건들을 가지고 재검색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주차장을 제외하고 주차장이 제외됐다는 것을 사용자에게 이런 식으로 안내를 해준 다음에 나머지 조건들을 가지고 검색을 해서 결과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일련의 동작들을 간단한 코드를 추가하는 것만으로도 빅스비 플랫폼에서 자동으로 수행을 해주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펙트라고 하는 기능인데요. 특정 상황의 어떤 실행 계획을 수정해서 재실행을 요청하는 기능입니다. 그러면 그때 이 특정 상황이라는 게 어떤 게 있을 수 있냐면 결과가 없거나 뭔가 입력값이 유효하지 않거나 또는 예외 상황이 발생했거나 하는 경우에 추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입력값을 받았을 때 이 입력값이 유효하지 않은지에 대한 조건이라든지 또는 어떤 액션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예외 상황들은 여러분께서 개발자들이 임의로 코드를 넣어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외 상황에서는 어떤 걸 하실 수 있냐면 먼저 앞선 사례에서 보여준 것처럼 특정 입력값을 제거해버린 다음에 다시 재수행을 요청하실 수도 있고요. 더 이상의 동작을 진행할 수 없는 종류의 예외 상황이라면 홀트라는 키워드를 사용해서 동작을 중단시킬 수도 있습니다. 또는 사용자의 특정 입력값이 유효하지 않은데 그 값이 꼭 있어야지만 다음이 진행된다면 사용자에게 안내 메시지를 보여주면서 다시 그 값을 채워달라고 요청을 하실 수도 있고요. 또는 특정 입력값을 아예 다른 값으로 교체시킨다든지 새로운 인텐트로 수행하는지 하는 식의 요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능들을 활용하시면 여러분께서는 간단한 예외 처리부터 뭔가 복잡한 플로우를 만드는 것까지 구현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스페이스 리조트 캡슐에서 이 이펙트 기능을 어떻게 썼는지 간단히 코드를 살펴보면요. 이 파일은 find space resort라고 하는 액션 파일인데요. 스페이스 리조트를 검색하는 동작을 정의한 파일입니다. 액션을 만드실 때는 크게 인풋과 아웃풋을 정의하시면 됩니다. 이 사례에서는 예외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입력 인자인 search criteria라는 입력 인자를 제거시킨 다음에 재수행하는 코드를 한번 정의해 보았습니다. 드롭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사용해서 정의를 해 보았습니다. 액션의 구현체인 자바스크립트 코드 안에서는 뭔가 예외상이 발생했을 때 이런 식으로 익셉션을 스로우하실 수가 있고 이 모델 파일 안에서 그 익셉션을 캐치하셔서 원하시는 뭔가 예외 처리 동작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입력 인자를 받았을 때 그 인자 안에서 유효성 체크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재수행 과정을 빅스비 플랫폼에서는 자동으로 해주게 됩니다. 실제로 저희가 상용화한 서비스에서 이런 기능이 적용된 사례인데요. 먼저 첫 번째는 맛집 검색의 사례입니다. 이 경우에는 강남역 주변에 평점이 4.5점 이상이면서도 중국집인 곳 찾아줘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말했는데 만약에 이 조건에 부합되는 결과가 아무것도 없어서 그런 식당은 찾지 못했습니다 라고 나오는 것보다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서 다소 중요도가 낮은 요소를 제거시킨 뒤 나머지 요소들을 가지고서 재검색을 하도록 시나리오를 한번 구현했었던 건데요. 이 경우에 보면 4.5점이라는 항목을 제외시킨 뒤 나머지 강남역과 중국집이라는 입력 인자를 사용해서 결과를 찾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날씨 서비스의 사례인데요. 예를 들어 크리스마스 날씨 알려줘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만약 그 CP가 이렇게 크리스마스란 그 날짜의 날씨를 찾을 수 없는 예외 상황이라고 한 경우에 그 날짜 요소를 제거시킨 뒤 대신 기본값인 오늘 날짜를 사용해서 대신 오늘 날씨를 알려주는 식으로 시나리오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빅스비 플랫폼은 캡슐 개발을 할 때 직접 구현을 할 수도 있기는 한데 직접 구현하려면 뭔가 복잡하고 여러 가지 코딩을 해야 되는 것들을 손쉽게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물론 원하신다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서버 로직을 사용하셔도 되고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기능은 힌트 기능인데요. 이 힌트는 사용자한테 추천 명령어를 제공해주는 기능입니다. 내 캡슐이 지원하고 있는 발화를 사용자들에게 알려주는 것만큼 또 중요한 게 없을 텐데요. 이렇게 빅스비 클라이언트 화면을 처음 들어가 보시면 빅스비가 제공하고 있는 캡슐들에서 지원되는 발화 힌트들을 이렇게 화면에서 보실 수가 있고요. 각 캡슐의 디테일 페이지에 들어가면 그 캡슐이 지원하는 발화 목록들을 화면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용자는 이런 정보를 기반으로 이 서비스가 이런 기능들을 제공하는구나 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힌트를 추가하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이 힌트를 정의하는 것은 간단하게 파일을 생성하시면 됩니다. hint.bxb 파일이라는 것을 생성하셔서 이렇게 간단하게 블록 안에 문장을 넣어주시기만 하면 추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유사하지만 더 풍부한 기능으로 컨버세이션 드라이버라는 것이 있는데요. 컨버세이션 드라이버라는 것은 오른쪽 화면에 이렇게 하단에 이렇게 버튼 형식으로 추천 발화를 제공해주는 기능인데요. 이를 통해서 사용자에게 뭔가 각 상황별로 할 수 있는 추천 발화들을 제공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앞서 설명드렸던 힌트와 약간 차이점이 있다면 힌트는 최초에 할 만한 발화들을 추천해 주는 건데 이 컨버세이션 드라이버는 컨텍스추얼하게 여러분들이 정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즉 뭔가 지금 이어지는 대화 안에서 또는 어떤 특정 상황에서 관련되어서 그 다음에 할 법한 대화를 추천함으로써 뭔가 연속된 대화를 이끌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날씨 알려줘 라고 했을 때는 내일은 이런 발을 추가해 볼 수도 있고요. 추천해 주실 수도 있고요. 근데 내일 날씨 알려줘 라고 했을 때는 오늘은 이런 식으로 다른 말을 추천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컨버세이션 드라이버는 사용자에게 편의성을 제공해 주고 있는데요. 개발자 입장에서는 간단하게 텍스트 형태로 그냥 추가해 주는 것만으로도 바로 적용이 가능하고요.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그 화면에서 뭔가 버튼을 누르는 것처럼 간단히 탭하기만 하면 그 상황에서 그 발화를 한 것과 동일하게 동작하게 됩니다. 물론 이런 컨버세이션 드라이버를 등록하실 때에는 여러 개의 문장을 등록하실 수도 있고요. 또 다양한 문장들을 여러 개 등록해두고 그 중에 랜덤하게 한 가지가 선택되어서 나오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뭔가 스태틱하게 정해진 문장만을 나오게 하는 게 아니라 다이내믹하게 현재 화면이라든지 현재 컨텐츠랑 관련되어진 말들을 다이내믹하게 말을 구성해서 추가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 자칫 뭔가 항상 똑같은 것만 추천해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지루해질 수도 있는 상황들을 완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컨버세이션 드라이버는 어떻게 정의하냐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뷰 파일에서 정의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뷰 파일에 정의를 한다는 것은 즉 어떤 화면을 구성하실 때 그 화면에 적합한 추천 발화를 넣어준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지금 스페이스 리조트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왼쪽 화면이 스페이스 리조트의 그 상세 화면인데요. 만약에 이 상태에서 여기 예약해줘 라는 이어지는 시나리오를 내가 만약에 구현을 해놨다고 했을 때 그걸 알려주지 않으면 여기서 다음에 예약해줘라는 말을 할 수 있는지 사용자가 알 방법이 없잖아요. 그럴 때 이런 식으로 예약해줘라는 컨버세이션 드라이버를 넣어주면 여기선 이 다음에 이런 기능도 하는구나 라는 걸 알려주는 힌트로서의 기능도 제공할 수 있고 거기서 간단하게 버튼처럼 눌러서 바로 다음 동작을 이어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원하신다면 이렇게 로지컬한 코드도 같이 넣어서 제공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상용화된 서비스에서도 이런 컨버세이션 드라이버를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날씨의 경우에는 날씨 결과의 화면에 이어서 그 다음에 더 이어서 사용자가 해볼 수 있는 말들을 오늘은 내일보다 추워? 오늘 날씨 알려줘 했으면 그럼 오늘의 미세먼지는 이런 식으로 발화를 추천해 주기도 하고요. 맛집 검색 같은 경우에는 식당의 상세 정보를 보고 있다가 그 식당에 뭔가 전화를 건다거나 아니면 여기 지도로 보여줘 같은 식으로 후속 동작을 컨버세이션 드라이버를 통해서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 사례 같은 경우에는 항공권 조회의 경우인데요. 항공권을 조회할 때는 뭐 어떤 날짜에 출발하실 건가요? 하고 날짜를 물어보는 상황이 있을 텐데 이런 입력 화면에서도 마찬가지로 컨버세이션 드라이버를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용자에게는 뭔가 빠른 입력을 할 수 있는 쇼컷으로서도 제공될 수 있고 또 이 상황에서는 이 캡슐은 이런 말을 이런 말을 이해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힌트로서 제공해 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빅스비 기능에 대해서 요약하자면 뭔가 사용자가 좋아할 만한 결과를 강조하기 위해서는 하이라이트라는 기능을 활용하시면 되고요. 결과가 없거나 예외 상황이 있거나 입력인자에 대한 예외 처리를 하고 싶다거나 하실 때는 이펙트 기능을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천 명령어를 제공하고 싶으실 때는 힌트를 등록하시면 되고 또 연속된 대화를 이끌어내고 싶으실 때는 컨버세이션 드라이버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라이브러리 캡슐 활용하기 기능인데요. 처음 빅스비 서비스를 개발하시는 분들에게 저희가 뭔가 쉽고 빠르게 서비스를 만들 수 있도록 몇 가지 라이브러리 캡슐들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것들을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스페이스 리조트 캡슐에서 리조트를 예약하려고 할 때 이런 화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때 사용자가 터치로 입력하면 간단하게 날짜를 입력할 수 있겠지만 이걸 만약에 말로 처리한다면 사용자는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사실 날짜를 표현할 수 있는 말들은 이렇게 다양하게 있을 수 있는데요. 간단하게 몇 월 며칠부터 며칠까지라는 말도 할 수 있지만 오늘 날짜를 기준으로 뭔가 상대적인 날짜를 이야기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뭐 추석 연휴 아니면 크리스마스에 이런 식으로 공휴일을 섞어서 말을 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날짜 표현들을 만약에 직접 다 개발해야 된다면 어떤 일들을 해야 할까요? 이런 표현들을 직접 처리해야 된다면 각 날짜나 시간에 대한 표현에 대해서 컨셉도 정해야 되고 또 그런 컨셉을 받아서 날짜를 계산하는 로직도 구현해야 되고 또 상대 시간과 절대 시간을 구분하는 로직뿐 아니라 수많은 공휴일을 처리하는 것까지 직접 구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양한 발화들의 패턴들도 학습해야 하고요. 빅스비는 이런 일반적인 컨셉에 대해서 라이브러리 캡슐을 통해서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타임 캡슐이라는 라이브러리 캡슐을 통해서 이런 날짜나 시간 표현들을 처리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스페이스 리조트에서는 이 타임 캡슐을 사용하기만 하면 아까 같은 다양한 발화들을 쉽게 처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라이브러리 캡슐을 사용하는 예시를 코드로 간단히 살펴보자면 먼저 capsule.bxb 파일이라고 하는 캡슐에 대한 정보를 정의하는 파일에서 내가 사용하고 싶은 라이브러리 캡슐을 임포트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코드에서 내가 사용하고 싶은 캡슐의 이름을 임포트하시면 되고 임포트를 하실 때는 버전 정보를 명시하셔야 되는데 모든 캡슐은 서버에 퍼블릭하게 배포가 되는데 그 배포가 될 때는 항상 버전 정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버전 정보를 기입하셔서 어떤 버전의 캡슐을 임포트하겠다라고 명시를 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런 버전 정보라든지 어떤 캡슐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디벨로퍼 센터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사용하고 싶은 캡슐을 임포트를 해고 난 다음에는 타임 캡슐 안에서 뭔가 제공하고 있는 캡슐 컨셉들 중에서 내가 사용하고 싶은 컨셉들을 이렇게 선언을 하시면 됩니다. 나만의 컨셉으로 선언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타임 캡슐이 제공하는 컨셉은 크게 뭐 날짜라든지 날짜 기간 또는 날짜와 시간을 같이 가지고 있는 거, 뭐 날짜 시간의 간격 인터벌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컨셉들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스페이스 리조트의 경우에는 날짜 기간을 원하기 때문에 데이트 인터벌이라고 하는 컨셉을 가지고 와서 사용해 보았습니다. 또한 이렇게 여러분들이 만드신 액션 안에서 원하신다면 입력 인자로 활용하실 수도 있고 또는 내가 만든 컨셉 안에서 프로퍼티로도 정의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뒤에는 발화를 학습하실 때는 타임캡슐에서 제공하고 있는 컨셉을 사용해서 발화를 학습하시면 원하는 것을 쉽게 얻으실 수가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데이트 타임 익스프레션이라고 하는 공통의 컨셉을 사용하시면 수많은 다양한 타임캡슐이 제공하는 여러 가지 그 날짜 표현들을 쉽게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부적으로 어떤 컨셉이 사용되고 또 어떤 로직으로 구현되어 있는지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게다가 타임캡슐은 뭔가 수요일 이런 식으로 모호하게 말한 날짜에 대해서도 이번 주 수요일, 다음 주 수요일, 지난주 수요일 이렇게 가능할 만한 후보들을 같이 묶어서 리턴해주고 있기 때문에 원하신다면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여러분들은 빅스비 캡슐을 만드실 때 여러분의 도메인에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 일반적이고 자주 사용되는 다양한 개념들은 저희가 라이브러리 캡슐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하시는 대로 그 기능을 가져다 쓰시면 됩니다.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라이브러리 캡슐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날짜나 시간 표현을 제공하는 타임 캡슐도 있고요. 지리 정보나 지역 정보를 변환해주는 지오 캡슐도 있고요. 측량 단위라든지 단위 환산을 해주는 캡슐, 또 화폐 단위 같은 것들을 표현을 제공해주는 캡슐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캡슐들의 목록과 설명, 그리고 각 캡슐의 사용 방법은 빅스비 디벨로퍼 센터 웹사이트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시간 되시면 찾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번 세션에서 빅스비로 화면을 구성하는 방법과 빅스비가 제공하는 다양한 기능들을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이브러리 캡슐에 대해서 소개를 해보았는데요. 여기 참석해보신 분들 중에 개발자분들도 아마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이제 집에 가셔서 빅스비 스튜디오를 한번 깔아서 실제로 캡슐을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세션은 이렇게 준비가 되었었는데요. 제가 지금 빅스비를 더 똑똑하게 만든 노하우라는 제목으로 진행을 했고요. 지금 같은 시간에 저쪽에서 하모니 3홀에서는 빅스비 플랫폼을 통한 개인화라는 주제로 세션이 있었는데 여기 와 계시느라고 못 드신 분들은 나중에 강의 동영상에 올라오게 된다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자리에서는 자연어 및 대화 기능 구현이라는 주제로 빅스비에서 바로 학습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주제를 다루게 될 거고요. 저쪽에 하모니 3월에서는 빅스비 캡슐로 결제까지라는 주제로 뭔가 트랜잭션 캡슐을 만들고 실제로 결제 서비스를 어떻게 연동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할 예정이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세션 내용뿐 아니라 빅스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물어보고 싶으신 분 있으시면 여기 문의 이메일을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밖에 마련된 부스에서 저도 있을 거고 또 관련된 많은 빅스비 개발자분들이 계시니까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긴 시간 들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